자, 오늘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그리고 시장도 체크해 보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고요. 추천도 드릴 겁니다. 오늘 좀 갈 길이 긴데 크게 한 3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추천드린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고 시장도 살펴보고 오늘 추천 종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무료 추천드리는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항상 유튜브에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엑셀 파일화 정리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렇게 그렇지 않으시면 여기 네이버에다가 왕심심 카페 검색을 해주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페에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내역은 EXL8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년도 데이터가 현재 담겨 있고요. 추천일, 종목명, 매수가, 최고가, 또 최고 수익률, 승패 여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1월 달부터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이제 21년도 종합 합계를 쭉 누적해서 보시게 되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최종 합계 수익률이 3493.30%, 1100승 89패, 1189개 표본 92.5% 승률을 기록한 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년도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22년도 좋은 한 해 시작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보시면 1월 달의 승률 빼고는 그래도 아직까지 정리 없이 또 유지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합계 수익이 누적 최고 수익률이 5,546.12%이고요. 280승 14패, 294개 표본 95.2% 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정 안으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해봅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죠. 일단 첫 번째 황금 ST입니다. 어제 추천을 드렸고요. 황금 ST 같은 경우는 이 페이크 모션, 시가 갭 뒤 후에 종가를 훅 밀고 내려가는 이 모습에 어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이에 따른 이 페이크 모션이 장난질을 이었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오히려 또 더 강력한 시그널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밀렸습니다. 아직은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비중을 적게 가졌을 테니 좀 더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밀리면 9천 초반 정도 추가 매수 추천드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홀딩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 신라 SG입니다. 오늘 터져줬습니다. 16,550원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16,550원 기록한 신라 SG를 승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잘 갔습니다. 19,950원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뜨거웠고요. 코스모 화학도 어느 정도 승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트로닉스인데 오늘 가지는 못했네요. 하루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는 일단 4종목을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전전날에 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림 PMP 같은 경우 오늘 또 대형 급등을 이었고, 모나리자 같은 것도 더 가는 모습이었고요. 자화전자도 역시 엄청 갔죠. 이런 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자정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바닥권 박스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웨이브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이런 웨이브를 보이는데 한국은 이 반도 안 되는 웨이브를 이어가고 있고 횡보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바닥을 다지는 주요 신호로서 62평 라인의 골든크로스에 형성된 부분과 바닥권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 2600 이탈 마감 가능성 없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대로면 2650도 이탈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장 같은 경우 오늘 밀려서 국장도 좀 같이 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미장 같은 경우는 일단 나스닥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분명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봉이 유력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그림이 좀 유력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말을 한마디 날렸습니다. 일단은 파월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 약재가 하나가 있었는데, 파월은 뭐라 그랬냐? 50pp 이거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했는데, 50pp 이거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근데 이에 그치지 않고 5월달 다음에 이제 6월이 있는데, 6월 FOMC에서 75bp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잘 버틴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잘 버틴대요. 시장이 정말 잘 버텨가지고 지금 보시면 고점비 얼마 빠져 있습니까? 지금 나스닥만 해도 20%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잘 버틴다, 저는 뭐 동의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내용으로는 뭐 3분기라든지 4분기 갈수록 이제 경제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뭐 조금 패싱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파월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10년물 국채가 3% 가까이 갔다, 2.9%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9% 돌파를 했었고요. 보통 장기금리가 3% 가까이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 가까이 갔다라는 거는 이게 미래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어요. 10년물 국채가 3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경제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와 가깝기 때문에 둘이 상충되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돼 라고 했는데, 10년물을 보니까 심리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중도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요일 어제, 그러니까 전전거래일이죠. 2거래일 전, 네, 1, 2거래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날도 이제 시가가 0.3%였고요. 상승 출발 기대를 키우고 있었는데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장 열리고 다음 주에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주에 미국장에서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실적을 보시면은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일단 뭐 TSMC가 지금 실적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형주 27일 뭐 이럴 때가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있고요, 퀄컴이 있고요, 보잉, 비자, 페이스북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에 월가에서 그런 말이 많았어요. 다른 기업들은 다 너무 비싸다, 근데 페이스북만 싸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주식의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진짜 대형주가 아니라면 ETF를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뭐 27일 날 구글 있고요. 27일 봤죠. 28일 날 애플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있습니다. 뭐 27일, 28일 이게 그냥 다죠. 이게 다예요. 이틀에 모든 게 거의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파월은 지금 다 말했습니다. 5월달과 6월달 50pp씩 두 번 혹은 50 하나, 75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비쳤기 때문에, 또 75는 사실 저희가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에 따른 물량 소화가 좀 이어져야 되는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좀 어쨌든 바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서 저는 꺾일 줄 알았는데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셔요. 나스닥이 과연 언제 가냐? 오늘은 오를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주는데 정말 저도 답답한 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공격할 줄 알았나요? 전쟁 일으킬 줄 몰랐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죠. 항만 뭐 물류 이런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죠. 기후변화까지 덮치면서 독일에서 천연가스가 문제될 줄 몰랐죠. 몰라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매파적일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도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힘든 영역 중 하나예요. 죄송하지만 제 능력이 거기까지 닿지는 좀 못해요.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이 뭐 밀릴 만큼 밀려 있는 구간은 맞고요. 당장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노란 라인 있죠. 이게 11선인데 이 라인이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거 위에 있을 때 주가는 과대평가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 과소평가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경제가 2010년도였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때 뭐 나스닥의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 100이다. 근데 지금 주가가 110이에요. 그럼 이거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2010년에서 뭐 11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가치는 또 변해요. 왜냐면 실적을 냈고 성과를 냈고 현금이 생기고 뭔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높아져요. 이게 이제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또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200, 300, 400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가지 않았냐, 너무 많이 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봤을 때는 그 의견이 좀 맞을 수 있다. 근데 올해를 일단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근데 미국 경제 성장 속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이런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주가는 대략 이런 식으로 21년도 고점을 치고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린 이러고 있고 경제 성장률 및 여러 가지 지표들은 계속 우상향. 이게 침체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순간이 만들어질 때가 우려스럽지만 아직까지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는 과소평가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간단히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내일을 참 예측하는 건 정말 제가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4월 달에도 틀렸죠? 뭐 틀렸습니다. 4월 달에도 저는 갈 거라고 봤는데 뭐 75bp 이런 얘기를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75bp라든지 5월, 6월 연달아 50bp씩 인상이라든지 여기에다 또 플러스 알파로 QT? 이런 말이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3월 말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거 있죠. 5월 달에는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6월에 바로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바로 정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6월 달에 대한 전망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이 9월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한참 남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5월달 거 6월달 게 지금 반영이 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흐름은 여러 가지가 막 부딪힐 수 있지만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그냥 뿌려드리는 방법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 조일 알미늄입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과 장기적 배열에서 이제 정배열세를 유지하는 모습, 그리고 양구름대 돌파 마감, 굉장히 화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중 적게 가시고요. 2630 이하 매수, 최소 3% 목표 잡고 가시고요. 비중 극소량 접근합니다. 1%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를 나눠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자화전자고요. 오늘 N자 곡선이었습니다. 5일선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파 마감이 나왔다. 이거는 역시 페이크 모션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개미를 조금 털었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조금 비중 아주 살짝 접근 가능합니다. 43,600 이하 매수 최소 3% 목표 잡고 합니다.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TCC 스틸인데 최근에 뭐 후판, 강판 해가지고 철강 관련 기업들 다 잘 갑니다. TCC 스틸은 비교적 좀 덜 간 것도 같아요. 현재 N자 곡선 그리고 있고 정배열 역시 잘 받쳐줍니다. 일본 기준 11선 지지름도 강력하네요. 13,950 이하 매수 3% 최소 목표 잡고 소량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BNG 이 종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엄청난 뭐 밸류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약간의 스케일핑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종목의 특성상 단기 이 웨이브 포인트에 따른 기술적 추가 슈팅을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기서 조금 반등을 좀 이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기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접근이므로 비중 역시 적게 가주시는 게 좋겠고요. 2495 이하 매수 3% 목표 잡고 갑니다. 비중 소량이고요. 선진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죠. 네, 선진도 뭐 앞서 드렸던 뭐 자화전자 거의 비유사한 패턴입니다. 14,650 이하 매수 최소 3% 목표 잡고 가시고요. 비중 소량 접근합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 오늘 3양봉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적산병을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고 과연 내일 이에 따른 확인 추세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내일도 양봉 마감하면 이거는 예상 외로 이제 막 출발하는 라이징 스타급이 될 수가 있고요. 여차하면 뭐 4만에서 출발했으니까요. 2배, 3배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뭐 계속 강하게 잡고 있던 이제 음구름대 상단부 돌파 마감 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저항 없이 오늘 슈팅 나온 거 물론 훅 밀릴 수도 있어요. 해서 비중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접근이 나쁘지 않습니다. 48,750 이하 매수고요. 3% 목표 잡고 가시고 비중 소량 접근합니다. 밀리면 4만 초반에서 다시 한번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1% 밑에서 1% 그러면 반반 섞었을 때 단가 44,000원 나오죠. 이거 웬만하면 한 번만 슈팅 나오면 차익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